이것만 하시면 제가 10년 동안 돌아서 깨달은 포인트를 곧바로 여러분에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책을 펼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실에 TV 다 치우고 책장에 책 채워 무조건 노출 많이 시켜줘야죠. 독서 습관 들이겠다고 이렇게 하셨다간 오히려 아이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한두 번은 책장을 펼치지만 결국 책과 더 멀어지고 부모는 또 이유를 모르는 답답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거실 서재화 시도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잘못하면 아이는 책은 곧 압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도 실패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방법을 바꾼 순간 아이가 스스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서재와 10년 차인 제가 노하우, 시행착오까지 아낌없이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그럼 뭘 하면 되느냐? 이 세 가지에 집중하시면 되는데요. 거실 서재화 정보들은 많지만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전략적 책 노출, 두 번째, 투웨이존 만들기, 세 번째, 미디어 활용입니다. 첫 번째, 책 노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책을 100권 꽂아둔다고 해서 아이가 100권을 다 펼치진 않거든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오히려 가득한 책장을 과부와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각 정보량이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부하라고 부르죠. 책이 너무 많이 노출되면 아이는 선택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게 제일 편하다는 뇌의 자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전략적 노출입니다. 책을 줄이고 배치 위치를 바꾸고 상황에 따라 교체하는 것. 아이의 현재 관심사, 다양한 영역이 맞는 책을 선정해서 전면 디스플레이 해주세요. 마치 서점이나 매장에서 쇼핑하듯 아이가 눈에 띄는 책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 책들은 문 달린 수납장에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주기적으로 상황에 맞게 디스플레이를 교체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파 옆 테이블에는 단 한 권만 올려두는 겁니다. 아이가 앉는 순간 시야 중심에 책이 들어오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 단서라고 하는데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책을 압박이 아닌 편안한 일상으로 연결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책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놓여 있는가. 이게 바로 아이의 독서 습관을 결정짓는 핵심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는 투웨이존을 만들어 볼게요. 집중해서 책을 보는 집중 공간, 그리고 편안하게 쉬며 대화하는 릴렉스 공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편안한 아이의 독서 습관이 길러집니다. 먼저 집중 공간인데요. 책상, 의자, 조명까지 아이의 몸에 맞게 설계해주세요. 몸이 내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조명인데요. 책 볼 땐 무조건 밝아야 눈이 안 나빠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오히려 너무 강한 빛, 특히 강한 백색광은 눈에 부담을 주고 금세 피로감을 만들어버립니다. 필요한 건 빛이 분산되는 부담 없는 간접 조명과 따뜻한 색감의 스탠드예요. 이 조명은 눈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데요. 조명은 꽤 할 말이 많으니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은 릴렉스 공간인데요. 여긴 조금 더 라운지 같은 느낌으로 편안하게 설계하는 게 핵심이에요. 소파와 낮은 테이블, 따뜻한 조명, 그리고 음악과 향.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호텔 인테리어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간은 시각만이 아니라 청각과 후각이 사람의 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잔잔한 음악, 은은한 향 하나만 더해도 훨씬 입체적인 풍부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파 배치도 정말 중요한데요. 소파 배치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번 편을 꼭 시청해주세요.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눈 맞춤이 자연스럽게 되는 각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편안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가족이 함께 티타임을 즐기거나 보드게임 등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집중 공간보다는 더 편안한 자세로 책도 보고 일상의 소소한 대화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릴렉스존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가족의 대화와 추억을 쌓는 자리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아이에게 책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일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세 번째, 미디어 활용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보다 TV, 스마트폰을 좋아하는데 굳이 왜? 하고 놀라셨을 텐데요. 하지만 솔직히 완전히 끊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싸우는 건 아이도 엄마도 너무 지치게 되죠. 중요한 건 제거가 아니라 활용입니다. 주말 저녁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시간. 이건 단순한 시청이 아니에요. 배경 지식을 넓히고 저 장면은 왜 저럴까? 같은 대화가 생기고 무엇보다 가족의 추억이 쌓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느냐?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정해도 이걸로 아이가 쓰실 에너지가 반은 줄어드실 거예요. 첫 번째, 스마트폰 보관존입니다. 거실에 작은 바구니나 박스를 두고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그곳에 스마트폰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도 함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적 TV 활용법. TV는 켜기 쉽게 두면 자꾸 보게 되거든요. 어른도 그런데 아이에게 그 절제를 강요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가능하다면 요새 스탠바이 미처럼 이동형으로 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거나 벽걸이라면 가리기라도 설치해주세요. 켜기 위해 한 가지라도 번거로운 과정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용 횟수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미디어는 피해야 할
적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해 관리하면 오히려 배경 지시뿐만 아니라 가족의 대화와 추억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3가지 기억하시죠? 책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전략적 노출, 거실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집중과 휴식 2가지 존으로 설계, 그리고 미디어는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잘 활용하면 최고의 도구.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습관과 기억을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책을 보는 순간도, 대화를 나누는 순간도, 가족이 함께 웃는 장면도 모두 이 공간 안에서 자라납니다. 좋은 집은 예쁘게만 꾸민 집이 아니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집이다.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의 거실이 아이에게는 책이 가까워지는 공간으로, 가족 모두에게 대화와 추억이 깊어지는 공간으로 변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루미엄이었습니다.